정말 산이 좋아서 산을 다녔고 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산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충북 청주 근교에 있는 그 청원군 그 오창면 가곡리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시골 마을에서 그 농촌 마을이었는데요. 거기서 그냥 뭐 아이들하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지냈던 것 같고요. 청주에서 이제 좀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이 산악부에 들어가서 이제 산을 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산으로 들로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좀 그때만 해도 이제 야영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도 이제 보이스카우트 들어가지고 보이스카우트에 이제 가입을 해서 좀 이런 것을 한번 좀 캠핑이나 야영 이런 것을 그게 항상 꿈이었었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상 중학교 보이스카우트를 가입했는데도 그런 게 저를 좀 충족시키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산악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호기심에 그런 산으로 들로 이렇게 놀러 다니는 곳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그 선생님이 그 전문 산악인이셨어요. 저는 운이 좋았죠. 그리고 그 선생님도 이제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전문 산악인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산악부를 만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는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충북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 산행이 암벽 등반을 했어요. 그래서 충북 그 괴산 그 화양동에 있는 그런 도명산이라는 이런 산에 가서 암벽 등반을 했는데, 한 높이가 한 80m 되는 바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암벽화라든지 뭐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충분치 않아서 그냥 일반 운동화 신고, 그다음에 안전벨트가 없어서 이제 그 슬링 테이프라는 그로 이제 안전벨트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산행을 했는데, 올라가면서 뭐 정말 그 난생 처음 해보는 활동이고 또 장비도 지금처럼 좋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뭐 겁도 나고 또 뭐 그 덜덜덜 떨기도 하고 뭐 손 같은 거 끓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한 생각이, 야, 이거 오래 하면 잘못하면 이 생명의 지장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 정말 내가 왜 잘못 알았구나. 이게 산악부가 이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오늘 산행 마치고 나면 이제 돌아가면 이제 산악부를 좀 탈퇴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제 산을 그 바위를 올랐어요. 그 오르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또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야, 너 일요일 날 뭐 산에 갔다며 어떻게 갔다 왔어?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쭐한 기분에 뭐 아이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산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없어지고 조금씩 이제 산에 이제 좀 빠져들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좀 산에 심취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등산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불확실성한 것을 극복하며 이제 산을 오르는 게 등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 힘들잖아요. 뭐 산에 오를 때 뭐 정말 큰 배낭을 지고 올라갈 때는 힘이 들어서 정말 손목시계도 벗어 던지고 싶고, 또 암벽 등반을 올라갈 때는 뭐 정말 놓치면 죽을 것 같고, 이 암벽을 오르거나 산을 오를 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상에 섰을 때, 또 나의 목표점에 섰을 때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산도 오르고 또 이제 암벽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모르는 큰 성취감, 좀 그런 도전에 대한 성취감, 이런 것이 좀 저를 더 산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산을 접하게 돼서 점점 이제 좀 산에 푹 빠지게 됐어요. 사실상은 뭐 친구들이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참 듣기 좋았거든요.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좀 그 당시만 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이 점점 떨어졌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거의 저희 반 60명이었는데 거의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선배랑 같이 산에 가서 바위 밑에서 텐트 치고 야영을 하는데 그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대학교 안 갈 거냐고. 너 대학교 안 가면 산에 못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산이었었는데 산에를 못 다닌다고 하니까 저는 뭐 정말 깜짝 놀랐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 너는 남자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가야 되고 대학교를 안 가면 바로 군대를 가야 되고 또 군대 갔다 오면 제대하면 직장 잡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 산에 다닐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대학교가 이제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대학교를 들어가면 조금 시간도 좀 많고 또 직장도 보장되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너의 가장 젊은 시절에 네가 원하는 산 마음껏 다닐 수 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라. 이렇게 선배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학년 2학기 말부터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가야 되는 목표. 그게 이제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하더라도 좀 성적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다음부터 뭐 이제 공부 안 하고 산에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학년 겨울방학 때는 한국등산학교 가서 동계반도 나오고 뭐 똑같이 산에 다니면서도 이제 내 피부에 와닿는 정말 절실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이제 목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굉장히 잘 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봐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에를 다니기 위해서는 대학교 어떤 과를 가야 될까? 저희 은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산에 다니기 가장 좋은 직업은 교사밖에 없더라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쉴 수 있는 직업이 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사범대학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기술이 보충 수업도 없고 해서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에 이제 기술교육과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됐고 거기서 또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4년 동안 정말 이제 열심히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을 다녔죠. 저는 굉장히 허약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도 지금도 사실상 학교에서 교직원 배구대회하면 선수로도 못 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 축구 같은 거 해도 뭐 그냥 골키퍼나 아니면 뒤에 그런 수비수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사실상 체력이 굉장히 약했어요. 이제 산을 다니면서 이제 그 암벽 등반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만 운동도 했고 또 무거운 배낭을 쥐고 다녀야 되니까 그 산을 다니기 위해서 운동을 또 찾아서 하게 되고 또 그 남들보다 체력이 약하니까 그거를 보완하려고 어릴 때부터 술 담배도 안 하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좀 제 노력으로 극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도에 그 제가 시골에 가금분교라는 그런 전교생이 45명인 학교에 교사를 있었습니다. 굉장히 형편이 어렵고 그런 아이들이었었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산악부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제가 공립학교다 보니까 좀 딴 학교로 이제 전근 가기 전에 마지막 해에 이 아이들하고 꿈나무 원정대를 만들어서 네팔에 있는 피상피크 등반을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제 생각이 학생들한테도 저는 학급에서도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뭐 정말 결과는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내가 좋아서 하는 행위인데 그냥 그 결과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 저는 더 훨씬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솔직히 뭐 정상의 승산도 있지만
뭐 가서 정상에 오르지 못한 그런 또 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정상을 산을 가기 위해서는 꼭 뭐 정상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려는 목표는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결과보다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과정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산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자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자연이니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사실상은 요즘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산행이거든요. 가장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이 환경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산도 1,8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우리들이 뭐 산에를 먼저 다니고 산을 더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 산에 또는 대자연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런 그렇다고 산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산을 가지 말자 하는 것보다는 대자연을 우리가 찾되 그 대자연 속에서 좋은 활동을 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런 활동을 하자.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등산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산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에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든 산행할 때는 후회를 하죠. 내가 왜 미쳤지? 여기를 왜 왔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돌아가면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항상 후회는 하는데 그런데 산행을 마치고 나면 그런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산을 이제 하산하면서 이제 하산하는 과정에서는 올라갔을 때 힘들었던 그런 정말 이제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은 싹 없어지고 다음에 어느 산 가지? 그러니까 그런 힘든 과정이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런 성취감 때문에 그런 힘든 과정이 전부 이제 좀 없어지고 이제 다음에 어느 산을 가야 될까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99년도 KBS 생중계 방송 겸 이제 칸첸춘카 북벽의 신루트 등반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KBS 9시 뉴스 현명근 기자도 거기서 눈사태로 죽고 운명을 달리했고 또 저희 가장 친한 동료도 눈사태로 운명을 달리했고 또 많은 대원들이 또 여러 가지 산에서 악천후로 또 부상도 당했고 하여튼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운명을 달리한 두 친구 시신을 헬기에다 싣고 또 카트만두로 와서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이 왔어요. 유가족들이 왔는데 왜 혼자 왔느냐? 같이 오지 왜 혼자 왔냐? 이렇게 유가족들이 뭐 저를 붙들고 이렇게 좀 울부짖는데 그때는 정말 살아있는 제가 너무 죄송하고 죄인 같고 가장 좀 힘든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도와주신 분이 이제 네팔에 이제 자원봉사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돌아가신 분 목까지 더 열심히 살라는 뜻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번 좀 힘들겠지만 더 그 사람들 목까지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가장 저에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칸첸춘카는 제가 이제 처음 히말라야 갔던 산이 칸첸춘카고 그때도 이제 거의 뭐 정상 얼마 안 남겨놓고 또 실패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또 99년도 9년 만에 또 이제 칸첸춘카를 찾았는데 또 실패를 했고 그리고 또 대원도 잃었고 그 이후로는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는 이제 등반보다는 한번 그 산을 한번 또 가보고 싶습니다. 꼭 어떤 그런 산이 뭐 어떤 정해놓은 산 이런 거보다는 그냥 상황에 맞을 때 제가 좀 갈 수 있는 그런 산을 최선을 다해서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만약에 정말 좀 꿈이 있다면 제가 뭐 꼭 정년 퇴직한 다음에 7대륙 최고봉은 꼭 한번 등반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본의 우에무라 나옴이라는 산악인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쓴 내 청춘 산에 걸고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저도 어릴 때 이제 꿈이 나도 그 당시에는 이제 5대6 최고봉을 한번 나도 등반을 해봐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꾸었던 그 꿈을 한번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또 체력 관리 잘 해서 한번 그 5대6이나 아니면 7대6 최고봉을 한번 등반해 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일본의 그 산악인 유에무라 나오미라는 그 분이 저 고등학교 때 이제 읽었던 그 책에 내 청춘 산에 걸고 이 책의 그 저자신데 이분이 이제 그 산을 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정말 오래전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5대6 최고봉을 다 등반하는 과정을 그것도 이 청춘을 다 걸고 즉 그 당시 뭐 젊으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직장도 잡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자기 그 5대6 최고봉을 등반하겠다는 꿈 때문에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부러 또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이 저는 참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렸을 때 존경스러웠고 지금도 산에 다니는 분 중에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주변에서 그 질문하면 저는 우에무라 나오미라고 이렇게 그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산을 접하고 뭐 대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이제 히말라야 고산을 가는 게 꿈이었었어요. 계속 이제 좀 어떻게 하면 고산을 등반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제 좀 제가 직업이 이제 교사다 보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등산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고산 등반을 계속 하고 싶은 꿈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교사다 보니까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이런 산을 다니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청소년들과 할 수 있는 이런 등산 활동이나 산악 프로그램 이런 것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산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산이 좋아서 산을 다녔고 그런데 이제 산도 좋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산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아서 왜냐하면 산도 좋지만 산에서 만난 그런 산선배나 후배나 친구나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등반하다 보면 같이 로프도 묶고 또 그렇죠. 서로 생명을 서로 맡기고 그런 산을 다니고 또 히말라야 또 등반을 가다 보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그런 대원들끼리 끈끈한 그런 형제보다 더 가까운 그리고 특히 뭐 그런 등반하다 보면 텐트 속에서 이런 생활하다 보면 한 지붕에서 자는 거잖아요. 그죠? 한 지붕에서 자고 한솥밥을 먹고 그리고 같이 어떻게 보면 그런 험난한 대자연 속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끈끈한 정이 생겨서 이제 이 산도 정말 좋지만 이런 산을 통해서 만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산을 못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러게 해서 산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산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친 면도 많잖아요, 그죠? 뭐 갑자기 뭐 추위도 주고 바람 강풍도 주고 그리고 또 산은 뭐 꼭 잘난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못난 사람에게는 뭐 못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대자연 그런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평등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우해주는 이런 거. 또 그러면서도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뭐 힐링도 해줄 수 있고 또 도전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가의 대상도 될 수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혹독한 면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면이 예,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